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느 마을 누구 아니면 어느 기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간략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그 설명자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혹시나 이와 같은 발전소 이걸 지금 현재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발전소를 견학할 수 있도록 이 서울발전에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로만 들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혹시 그 시간이 되시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그 일정을 조율해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얘기들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서슴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수 11기 민성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현재 LH 열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왜 또 생기는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지금 운영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안녕하십니까. JB 주식회사 박태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발표 자료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LH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배방과 탕정지구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초에 사업 허가를 받고 전기는 이제 그 송전차에 공급을 하고 있고, 배방 탕정지구에 계신 분들은 지금 LH로부터 열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탕정 2지구는 23년 6월에 그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탕정 2지구를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으로 지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4월에 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와서 JB 서울발전 컨소시엄이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탕정 2지구의 목적은 탕정 2지구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별도 추진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용량도 부족한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좀 다른 케이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돼 있는데, 아까 보면은 전기료가 낮춰진다 얘기하는데 대강 몇 프로 정도 낮춰지는지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이제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기요금이나 저희는 이제 JB는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연료금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다 공공요금에 포함이 될 텐데, 사실 이런 건 저희가 개별로 그 요금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저희는 일단 적정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반면에 저희같이 이제 발전소 운영이 잘 안 될 경우에 사업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요금 인상을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탕정 2지구는 고효율의 최신 설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공요금의 안정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금의 인하 요인이 있고, 저희가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 요금의 공고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몇 프로를 인하할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실 분. 네, 저 하얀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장제리에서 온 주민이고요. 저는 김남기라고 합니다. 우선 참 말씀 많이 들었고요. 장제리 열 발전소가 지어지기로 해가지고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혜택이 많으니까 참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걸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시계를 선물했어요. 그 시계는 1억짜리입니다. 다이아몬드 있고 금부치에 가져다니면 번쩍번쩍 흥미 남고 좋겠죠. 하지만 그 시계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계를 차고 다니면 내 팔이 썩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계를 차고 다니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점은 그렇게 지원이 많이 하고 가스도 많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해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서부발전소에서 지금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서 유사한 다른 발전소가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했는데 좋은 발전소 말고 그것과 똑같은 시설과 설비가 있는 발전소에서 나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7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바로 동부발전소에서 나온 내부 문건을 가지고 단독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외부 유출되지 않은 자료는 유출이 됐어요. 그것도 제가 전국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 나면 미연 탄화 수소가 발생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꾸 OPPM이라고 하는데 그건 평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희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원양어선을 타서 태평양에 가서 농약을 갖다 풀어보십시오. 고래가 죽습니까? 상어가 죽습니까? 희석되니까 죽지 않죠. 하지만 그 농약을 갖다가 우물에다 풀어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시면 죽지요.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겁니다. OPPM이라는 희석된 것을 말해서는 안 돼요. 총량을 봐야 됩니다. LH에서 지금 이제 그거 조사를 좀 봤는데 25ppm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25ppm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거 가동시키니까 5시간 며칠도 준다고 해서 인정합시다. 하지만 그 55ppm 이상이 나오는 게 그것이 사실관계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총 작년에 얼마 2024년인데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86톤이 나왔어요. 그럼 86톤이 태평양에서 흩어지느냐?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 여기는 분지로 되어 있어요. 부연지로 아산 탕자원. 더군다나 지역적 특색이 뭐냐면 아파트가 높아요. 아파트가 고집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굴뚝은 그보다 낮기 때문에 그게 다소 봐요. 영누령산이 돈단 말이에요. 그게 조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창문을 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오염지를 갖다가 다시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환경영향 가서 초안을 보니까 굴뚝 높이가 65m부터 돼 있어요. 석탄가스는 100m, 65m면 일반 고층공보다 낮아요. 그러면 아침에도 돌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인간이 마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2019년도 자료를 했는데 지금 찾아봤는데 바람이 맨날 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360일 중에 220일이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 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그 오염 배출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또 미연 탄화수소 그것들은요 공기보다 무거워요. 이게. 아니 구조적으로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자연적 밑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소발전 추출하는데 소발전 내에 반경 5km인데 학교가 14개나 있습니다. 14개나. 왜 굳이 그거 갖다가 주거지 매집 지역에 짓느냐? 물론 그 전에 그렇게 지어져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사에서 엑소시 산업으로 해가지고서는 국제사업이니까 밀어붙일 수 있겠죠. 하지만 사정이 변했단 말입니다. 주거지 그때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요약해서 해주시기 그렇게 해서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요약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아니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하세요. 지금 보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제가 질문 드린 것.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산화질소가 톤 단위로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김떡보다 낮았을 때 우리가 이제 유해한 물질을 이용했을 때 그거를 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 보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추운데도 먼 길 오전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시면서 미연탄화수소, 그러니까 우리 요거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몸에 안 좋다고 하는 미연탄화수소라는 게 검출이 됐다. 이에 대해서 외부에선 잘 모르고 있었는데 당신네들 발전소도 왔을 때 우리의 건강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 주신 것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은 지금 2026년 그리고 실제로 착공이 다 되는 건 2029년이 넘을 겁니다. 2029년쯤 될 건데요. 그때는 없었던 산화촉매라는 걸 저희 사업은 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산화촉매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미연탄화수소나 혹은 일산화탄소 등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몸에 안 좋다 하는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거를 잡기 위한 최신식의 설비가 그동안 개발이 됐습니다. 우리 설비에는 최신의 산화촉매를 도입하기 때문에 2019년의 자료와는 같지 않은 더 업그레이드된 환경에 더 높은 좋은 질을 설계단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보다 더 좋은 설비로 더 높은 수준의 대기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굴뚝의 높이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65m로 들어가 있고 아시다시피 아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천안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혹시 계실 것 같긴 한데 천안은 40m 이상의 40층이죠. 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한 층에 3m만 잡아도 한 120m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초안에 들어가 있는 굴뚝 높이보다 상향시킬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굴뚝이 예를 들면 80m라고 하면 80m가 끝이 아니고요. 유효 굴뚝 높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펌프를 기동해서 대기 중으로 올라가는 높이는 65m가 아닙니다. 아마 300m 언저리 안팎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장 높은 40층 이상의 천안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의 그 가장 높은 꼭대기보다 더 상층으로 대기의 확산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잘 챙겨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 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그 모델링을 했던 전문가분의 얘기 한번 좀 듣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맡고 있는 한국종합기술의 김용성 사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부분이 환경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 충분히 주민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질문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실려 있다 보니까 일단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OPPM이라는 배출 기준은 굴뚝에서 이렇게 나오는 때 OPPM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확산을 영향을 예측을 하려면 이 지역 반경 10km 이상 넓은 지역에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바람의 속도라든지 층별 속도라든지 그런 이동 현상을 먼저 조사를 하고요. 바람이 이동하는 그 특성에 대한 거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이제 굴뚝에서 뿌려지는 물질들이 계절별로 어떻게 주변으로 퍼지는지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굴뚝에서 OPPM이 나오지만 실제로 주변에 넓게 바람이 확산이 되면 그보다 낮은 농도로 예측이 되고요. 아주 낮은 농도로 결과가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초안에 기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굴뚝 높이 아까 이제 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굴뚝 높이 상향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영향들이 다시 이제 예측이 될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굴뚝이 65m지만 배출이 될 때 상당히 높은 속도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 메타의 속도로 초당 위로 배출이 되고 고온에 이제 연소된 가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나오면서 고온의 가스가 위로 분출이 되면서 실제로 200m 이상으로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한 상태에서 상층의 기상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넓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칼퍼프 모델과 시맥 모델이라는 그런 대기 확산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했고요. 그런 모델들은 이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모델을 수행해서 예측을 했고 예측 결과 상당히 낮은 농도로 예측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주거지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민감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경 10km 내에 시설들을 다 선정을 해서 시설별로 영향을 다 예측을 했고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이제 질소산화물 말고 유해대기의 물질이라고 해서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흡수 물질, VOC 물질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도 건강 영향을 다 평가를 했고요. 영향 평가 결과 이제 일부 항목은 현황이 이미 좀 초과하는 물질들이 있었는데 저희
사업 시행을 위해서 가중되는 부분은 0.05%, 그러니까 100분의 1보다 낮은 정도 이제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이 됐고, 저희 사업 시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건강 영향에 미치는 부분은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OPPM이라는 부분은 거기서 나올 때의 농도고, 그게 3층 200m로 상승해서 넓게 퍼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측했을 때는 이제 증가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건강 영향에 대한 물질들도 충분히 그 지역별로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한 결과 그렇게 그 증가도가 크지 않고, 그것도 0.05%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네. 예, 안녕하십니까. 갈매리 일부에 사는 주민 현창섭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의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아산탕정 2집단 에너지 사업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산탕정 2집단 에너지 사업이라는 명칭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공식 사업 명칭이 아산 열병화 발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생센터 설명회부터 듣도 보도 못한 아산 탕정 2집단 에너지 사업이라는 용어가 탕정 2집단 에너지 사업이라고 했으며, 증거 자료라고 해서 상자부에 집단 에너지 사업 허가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화면 나왔었는데 사업 명칭이 아니에요. 아산 탕정 2 어쩌고 하는 소리는. 그거는 열을 공급하는 구역을 표시하는 용어에 불과합니다.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아산시에 보낸 공문에도 사업 명칭이 아산 열병화 발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저쪽 끝에 보신 분 그 환경영향평가서 제시한 거, 거기도 사업명이 아산 열병화 발전이라고 스스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니까 슬며시 용어를 변경해서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입니까? 왜 아산 열병화 발전 사업을 아산 열병화 발전 사업이라 부르지 못하고 집단 에너지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까? 오늘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배방 읍내에 50개나 붙었습니다. 거기도 아산 탕정 2집단 에너지 사업 설명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배방 주민들은 탕정이라는 용어에 속아서 관심을 안 갖게 됐습니다. 이 또한 잔머리 굴려서 주민들을 속이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관련 공문서 등을 제시하면서 아산 그 배방 이장 협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장님이 응하지 않았어요. 현수막 바꾸지 않았어요. 배방 이장 협의회도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여기 이장님들 많이 계신 이장님들 지난해 9월 24일 날 분산발전소 견학 갔다 오셨죠? 그때 발전소에서 발전기 꺼놨던 거 아십니까? 이장들에게 발전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변화시켜준다고 불러놓고 발전기는 꺼놨습니다. 우리들은 가서 샌드위치 판넬만 보고 왔어요. 자, 이장님. 네. 질문 요지가. 질문 하겠어요. 명칭, 예. 네, 명칭에 대한 겁니까? 아직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소경들 단청 구경시켜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장들을 가지고 논 거예요. 이장들이 아주 만만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다른 이장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놀린다는 거 생각하면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두 번째 얘기할게요. 이장협의회에서 한국서부발전 쪽에 상호 토론을 요청했어요. 상호 토론 끝까지 거부하고 오늘도 일방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를 열병합 발전소로 부르지 못하고 피해가 없는 발전소를 변화시켜준다고 하면서 발전기를 꺼놓고 상호 토론도 거부하는 등 한국 서울발전이 행하는 행위는 무언가 속이고 숨기고 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서울발전소에서 주장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익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각자 자기 의견대로 누구든지 찬성, 반대할 수 있습니다. KC처럼 발전소 건설 공사에 다 직접 참여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분 찬성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있어야, 전기가 있어야 이 지역이 발전하기 때문에 찬성한다. 막연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말씀드립니다. 발전소가 많은 편 지역에 잠깐만요. 지금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질문하는 중입니다. 네, 예. 질문이 아니고. 사회를 좀 공평하게 보세요. 네. 예. 다른 사람들도 질문할 사람. 아, 예, 예. 네네네. 발전소가 많은 지역 폐하는 왜 발전 못하고 있습니까? 전기가 부족한 경기도에는 왜 공장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까? 지역이 침체되거나 발전하는 것은 발전소 개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기가 뭐 4%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사시만 따지면 4%예요. 그러면 갈매기는 0%네. 충청남도가 전기 자금률이 지금 200%가 넘습니다. 더 이상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삼성 반도체 하나 더 짓고 삼성 엑시도 공장 하나 더 짓고 인주에 현대자동차 공장 하나 더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전기 가지고 충남 생산되는 전기 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공장이 없어서 전기가 남아서 경기도 지역으로 송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유치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전기를 쓸 수 질문 요지가 있는 뭡니까? 질문 요지. 예. 사회를 공정하게 보세요. 네, 핵심적으로 예, 얘기해요. 네. 질문 아니, 요지만 얘기해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아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막 이거 나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단 질문 사회자님 가만히 계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돼요. 사회자 가만히 계시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발전소를 유치할 게 아니고 이미 생산되고 있는 전기를 쓸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해야 됩니다. 다음, 발전소를 들어와야 취직자리가 생긴다, 일자리가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치면 거기에 운영하는 기술자들, 우리 주민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구발전소 다 될 겁니다. 지금 태안에서 폐쇄 예정인 발전소에서 거기 노동자들을 고용승계를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어가 발전소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취직할 수 있는 자리는 청소나 식당 아줌마나 단순 노동자 몇 명에 불과합니다. 양질의 취직자가 필요하면 공약 없는 공장을 유치할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설명을 보니까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얼마 전 천안 모처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우리 갈매기에 지역사회에 기부한다고 2만 5천 원 준다고 했습니다. 더러워서 안 받았습니다. 이것이 동네에 도움되는 돈입니까? 존 스튜어드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끝날 거예요? 오늘 끝나요. 예. 에이, 그러시면 안 배부른 되고. 대리가 힘드십니까? 질문 요지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 아니 너무 예. 배부른 돼지가 되겠습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까? 저는 배부르고 아픈 노년보다는 배는 좀 고파도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환경오염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을 좀 한말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발전소 측은 환경이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는 젊은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기준치의 물질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결론입니다. 한 장 남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충남 부천에 조용히 있는 하시고요. 네. 충남 부천에 있는 내부 신도시에 대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와가지고
원인을 못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지하의 배출 물질이 장기가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끝으로 서구발전 측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 수천 명이 반대 설명을 하는 등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망명했습니다. 10만 명 인구 중 10,000명이 반대하니까 나머지 9만 명을 찬성하는 거겠지? 착각하고 일한다면 오산입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조용하던 배방이 발전소 건립 문제로 민민 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문제를 불러온 한국 서구발전 아주 많이 믿습니다. 질문 하라고 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서구발전 답변 안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뭔지. 네,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좀 적었고요. 제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분들께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산 열병합 발전소라는 말도 맞고요. 아산 탕정 2 집단에너지 사업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저희가 설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내부적으로는 아산 열병합 발전소라고 칭하고 있고요. 이제 뭐 제도나 법적인 그 용어로 할 때는 아산 탕정 2 집단에너지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라서 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 허가증에도 아산 탕정 2 집단에너지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목적이 네. 말씀 들어보세요. 예,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아니, 들어보시라고요. 거짓말을 하지는 않고요. 아니, 이거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앉으세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예. 듣고 나서 잘못된 게 있는지 그걸 체크해 주셔야지. 듣지도 않고. 아니, 안 끊었잖아요. 끝까지 다 들었잖아요. 네. 자, 말씀하세요. 네, 사실 그게 명칭에 대해서 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다른 사례긴 한데 정부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뭐 이런 걸 유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되지 왜 또 말을 어렵게 하나.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말이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단에너지 사업이 시작된 건 23년 6월에 산업부에서 탕정 이지구를 네. 네. 기프 열병합, 가병 열병합을 네. 하고요. 네. 스스로 수장에서도 열병합을 하면서 그냥 주민들 기만 안 하고 네네. 손바닥 하나 가지고 그냥 나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명칭이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해하기 쉬운 네. 공무원들 사장이 공무원에 쓴 게 정신명칭이지. 어떻게 정신명칭이야? 당신의 사장이 공무원에 쓰는 게 정신명칭 아니야?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소리 좀 낮추시고. 예. 아니, 답변. 아니, 그래도 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예, 들어보세요. 예. 거짓말로 주민을 후사해서 지금. 네. 아니, 정신명칭이 당신의 사장이 쓴다는 아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우선 이게 시작이 된 게 2023년 6월에 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탕정 이진구를 집단 에너지 사업 공급 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모집을 하게 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서부와 JB가 컨소시엄 사업자로 그 집단 에너지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집단 에너지 사업 허가를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근거해서 좀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혼선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집단 에너지 사업이라고 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아산 열병합 발전소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고 신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비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명칭 또 이해하기 좋은 명칭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은 게 네. 개방사업에서 장면 이해하기 좋아. 뭐 이해하기 좋다고. 산에 살기만 손바닥으로 하는 거 보는 거. 네, 좀 명칭 답변 이 정도로 하고 아까 후속 질문 또 재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군산 견학시 발전소가 기동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발전소 기동과 정지를 저희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급전순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전소를 기동을 했다가 정지했다가 하는 와중인데, 저희가 견학 당시에는 명령을 받아서 정지하는 상태였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아니, 이제 저기, 공교롭게도, 석장수 회장님, 얘기 끝나면 얘기하세요. 예. 얘기 중에. 아니, 얘기를 못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다른 분들도 다 궁금해하고 있는 게 듣도록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정지했을 때 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좀,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다음 견학 신청 받고 있으니까 그때는 꼭 이제 기동하는 좀 어떻게 시점을 좀 잘 맞춰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전기 전력 자립도가 200%라고 하셨는데 아산시의 전력 자립도는 4% 정도고요. 충남 전력 자립도의 200%이기 때문에 공장에 들어와도 별도로 설비 없이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다. 지역에 공장이 유치되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산시 내에 있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네, 일단 제가 적어둔 것은 그 정도고요. 또 추가로 답변, 환경 관련해서는 좀.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 담당하고 있는 김건희 차장이라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아산 열병화 발전이라고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열을 만드는 사업에는 저희처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사업도 있고요. 혹은 요 인근에 있는 폐기물을 좀 소각해서 열을 만드는 사업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다 집단에너지 사업법의 종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저희 이제 LNG라는 연료를 사용해서 열병화 발전으로서 열을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국가 정책의 집단에너지 사업법 안에 있는 종류 중에 하나고요. 지금 휴대폰 가지고 계신 거니까요.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집단에너지 사업법 안에 있는 사업들 중에 각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명칭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어떤 철도 사업, 어떤 소각 사업. 아니, 이장님. 예. 이장님, 들어보시고, 예. 이장님 바로 건 없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적혀 있는 걸로 보시면 사업의 개발을 좀 더 세분화해서 표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에는 그 내용, 그 이름을 좀 적용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마 이익금이 적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천안청수가 요 일대에 있는데 이익금 배분이 돼서 15,000원 정도가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발전량에 비해서 이익금이 가기 때문에 천안청수에 있는 그 발전은 저희랑은 몇백 배 아마 이상이 최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익금이나 지원금이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으실 거고요. 저희 사업은 그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아까 발표된 자료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아마 내포신도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암물질이 포르말데이드 같은 게 현 농도 기준 초과한다라고 하는데 원인을 못 찾겠다라는 말은 그럼 또 그 원인 자체가 발전소가 원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국가에서 내거는 포르말데이드의 기준치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기준치가 좀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개발되고 있는 도심지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탕정 쪽에 아마 많은 아파트들 들어서고 있는 걸로 보실 수 있는데요. 페인트 칠할 때 즉
아파트 외관이나 혹은 도로 같은데 도료 페인트칠 할 때도 그런 물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발전소에서 그런 모델링도 다 건강관리 평가에 넣어서 그 영향이 많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증빙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차후에 본안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거기 마이크 드리면 안 돼요. 아니요, 거기 또 바로 안 드렸어요. 여기 먼저. 아니,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바로 안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시간 남으면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먼저 손 드신 분 있어요.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예, 마이크 뺏으세요. 그리고 여기 경찰관이 와 계십니다. 방금 하신 분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계속 뒤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랬는데요. 소리 지를 만하니까 했습니다. 아니죠. 예. 지금은 자, 제가 마이크 옮겨주세요. 네, 마이크 옮겨주세요.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주의를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일반 시민들 나가고 계세요. 듣기 싫어서. 예. 왜 마이크가 꼬리 닫고? 예, 마이크 반납하세요, 빨리.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예, 여기 많은 주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야 될 얘기도 많습니다. 예, 그렇게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드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민 사무의장 노찬수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찬성 반대 이것이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전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 때문에 우리 지역이 발전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으로 좀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내 의견이 옳다 하더라도 남의 의견도 좀 듣고 기회가 있을 때 조용히 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돼야 진행도 되고 설명도 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분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잘 모르니까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저와 마찬가지로 다수는 잘 모르실 거예요. 수치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이 이 지역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해로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적인 건 묻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고 이 사업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에 열병화 발전소가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JB 박태현 과장입니다.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보셨을 텐데 저희 지금 국가에서는 저희는 JB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난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열 공급을 해서 난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 정책상 그렇게 하는 건데 환경이지구는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당시에 지역 난방 공급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발전 시설을 유치해서 거기에 열과 전기를 생산해서 그 지역에 난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사업을 고시를 했고 저희는 사업자로서 참여를 한 거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수백만 가구가 수도권의 많은 가구가 지금 저희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까 전에 발표 자료도 보셨지만 동일하게 열병화 발전소를 주변 지역에 건설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난방을 가지고 열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실제 지금 저희 국가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의 일부로서 저희도 사업자로 참여를 해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고 그 지역에 안정적인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그 사업이 취지이고 이유입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이재원 이장님. 예, 저는 장제 18기 이장 이재원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전에 지금 이렇게 좀 반론하신 여러분들 또 질문하신 여러분들 다 좋은 정보를 많이 준비를 해서 가져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중복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전문가처럼 알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또 마을 순수 주민분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알 권리를 여기서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장제리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환경 오염으로 인한 가족들의 건강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발전소가 가동하면서 실질적으로 굴뚝에서 백색 연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저 하얀 굴뚝 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걸까? 유해물질은 뭔가? 이런 궁금증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출되는 그 연기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과 그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모든 우리 일반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굴뚝에서 나오는 그 연기는 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상공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높은 굴뚝 위에서 그래서 높이 또 날아가는 것 같고 또 몇 메다 정도 날아가다 보면은 연기는 또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좀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경로로 우리 주민들이 좋지 않은 어떤 물질들을 흡입을 하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답변을 좀 바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돼서 만에 하나 발전소가 손이 증설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이나 또 이 관계된 모든 분들이 어떤 이익이 좀 실질적인 이익이 뭔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해주시고 물론 아까 데이터 사전에 거기 다 나와 있긴 했었습니다. 보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아마 거기에서 다 질문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모든 주민들이 여기에 찬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 김용성 상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연돌에서 나오는 백색 연기, 배출 가스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요. 저희 천연가스입니다. LNG는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에 이제 천연가스고 청정연료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석연료에 기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로 성분이 대부분 메탄, 에탄, 프로판 그런 어떤 탄소 C와 수소 H가 결합된 탄화수소가 99% 이상인 그런 어떤 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로 이제 석탄이나 경유 이런 고형연료, 액체연료들을 아시는 연료들이 있을 텐데요. 고형연료나 고형연료를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연탄 같은 걸 이제 태우시면 다 태우고 나서 이제 재가 많이 남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유나 중유 이런 물질들도 태우고 나면 검댕이나 이런 가스들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C와 H 같은 그런 탄화수소, 메탄, 에탄, 프로판, 집에서 쓰는 이제
LPG 같은 가스하고 거의 동일한 건데요. 그런 성분 외적으로 다른 어떤 이제 고형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연소 후에 재가 남거나 그다음에 이제 검댕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되는 거고요. LNG는 이제 그런 기타 물질들이 없고 이제 탄소와 수소 열 기반으로 한 그런 메탄, 에탄, 프로판 이런 가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가 되면은 대부분의 물질은 이제 공기 중에 질소와 이제 결합을 해서 NO2라고 해서 이제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액색 연기는 NO2 대부분이 NO2라는 그 물질과 이제 기타 이제 미량 성분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요. 뜨거운 공기가 이제 차가운 공기 중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응결이 돼서 수증기가 발생되면서 하얗게 이제 응결이 된 성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얗게 나오는 게 오염물질이라고 보시면 조금 오해고요. 뜨거운 이제 가스가 나오면서 배출되는 데서 온도 차이에서 이제 생성되는 수증기 응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인체 유해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9% 이상이 이제 탄화수소 계열이다 보니까 그 1% 이하의 이제 미세 이제 물질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EPA나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뭐 유럽 쪽의 그런 환경 기관에서 나온 그런 문헌자를 이용해서 배출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된 문헌자를 이용해서 이제 환경영향평가 예측을 다 했고요. 그 예측되는 양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미만의 미량 물질들도 이제 나온다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예측을 해서 예측을 한 결과 저희 현황 농도 대비 아주 미미한 0.05% 미만으로 아주 낮은 농도로 배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미량으로 배출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거로 이제 좀 보완 설명드리면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개별 난방을 하실 때 LPG를 사용하시는데 음식을 하거나 이렇게 난방을 할 때도 거의 비슷한 물질이 이제 유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나 여러분들 주민분들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조금씩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고 그거보다 사실은 낮은 농도로 상층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 부분은 집에서 우리가 겪는 영향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크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네, 아니, 왜 이러세요? 오늘 이 자리는 설명의 자리입니다. 주민 설명회. 해방읍 주민들이 이 발전소로 인해서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경찰관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예. 네, 오늘은요, 저희 이장협의회에서 정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란을 피우고 그러시면은, 저희가 알고 싶은 걸 다 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진행하시고, 다른 거 발언하시고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백메가짜리라고 했죠? 그쪽에서 굴뚝에 연기가 무지하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있는 발전소하고 지금 새로 짓는 발전소하고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아심적으로 보면은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왜? 몰랐으니까. 저희가 고속도로 타고 서울 가도 그런 저 발전소라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열방발전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데 저희도 자꾸 이쪽을 쳐다봐요.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연기가 정말로 우리한테 피해가 없는 건지 또 새로 짓는 발전소는 그거와 똑같은 그 발전소를 짓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발전소들이 굴뚝에 나오는 연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청정열, 그러니까 LNG를 사용하는 굴뚝들은 거의 같은 성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질문 중에 옆에 있는 LH 기존 발전소 말씀하셨는데 기존 발전소는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발전소라서 배출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인가 25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5ppm 이하로 저농도로 할 거라서 기존보다 뭐 한 4분의 1, 5분의 1 낮은 농도로 배출이 되고요. 나오는 성분은 질소산화물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이제 100분의 5에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 이렇게 해서 5분의 1 정도로 낮아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검게 보인다고 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 기상 조건, 그러니까 햇볕의 조건이나 뭐 위에 구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주변이 어두워지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LNG를 연소해서는 검은 그런 검댕이나 이런 성분은 거의 나오지 않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 연기가 나오는데 주변의 기상 조건이나 햇빛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림자가 지거나 그런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 네. 사회자님 추가로 대답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잠깐만. 네, 굴뚝의 시커먼 여기는 사실은 조금 속상하게 정확하게 보면 하얀색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백색이라고 해서 백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보면은 검은색은 아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림자가 드리워서 검은색처럼 저녁에는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흰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LH랑 아마 비교가 가장 많이 되실 겁니다. 보기에도 좀 불편한 저 3개의 기둥이 500이면 곱하기 5